APR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70.2%가 증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1인당 평균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전체 운영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발동된다.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PI에 관한 뉴스입니다. 피부과 가려다 포기했어요. 30대 여성도 푹 빠지더니 난리. 고인상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9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백만 원 시술비에 떠오른 틈새 시장. 최근 20만 원대 뷰티 디바이스를 구매했다.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제품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여기에 그 피부과 장비에 적용됐던 미세전류, 고주파, 고강도 집속 초음파 등의 기술을 뷰티 디바이스에 담은 게 주요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피부가 고와지는 그런 숨은 장비인 것 같네요. 자, 그런 APR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상반기 매출액이 5,939억 원, 전년 동기보다 무려 94.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5.1% 거의 유사하게 따라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103.9%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금액상으로는 매출 총이익이 91.1%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1.2%가 떨어졌습니다. 판매관리비는 69.8% 증가했습니다. 많이 판매하니까 운영경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매출 증가율보다는 적게 증가를 했네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1,347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68.6%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2.7%로 6.3%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70억 원으로 105.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11.1%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제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원재료라고 안 하고 제품이라고 그랬냐면은 APR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협력업체한테 만들게 해가지고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로 제품 계정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에 따라서는 상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제조업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설계나 뭐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단지 하청업체는 생산만 하게 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스루풋율이 1.3% 떨어졌어요. 금액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운영경비가 3,134억 원으로 69.5%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43으로서 0.16%가 상승했습니다. 0.16%가 0.16포인트, 그러니까 16%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335억 원으로 17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억 7,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상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재료는 없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이것도 잡아가지고 1,667억 원, 연초보다 658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스루풋 회계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65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58억 원으로서 105.7%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69.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13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095억 원을 뺀 38억 3,900만 원이 APR이 직접 핸들링하는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2%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품을 사다가 뭔가 자기네들이 조금 처리하는 게 있다,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 재료 비율이 0.6% 상승한 거로 나와요. 여기서는 제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총 제조비용 차이가 이 갭은 총 제조비용 차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700만 원인데 이게 미착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미착품이 왜 매출원가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안 하는 입장이죠. 못하는 게 아니고 미착품을 왜 매출원가에 집어넣는지, 사실 원재료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중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매출원가 산출할 때. 그래서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미착품의 증감액과 동일하고요. 현금 흐름이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맞아떨어지네요. 상반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686억 5,800만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659억 4,100만 원으로 27억 1,700만 원이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3억 3,9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전년도 상반기는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금이 안 맞으면 딴 것도 믿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용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11억 7,300만 원은 재고 증가율 WCI의 증가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11억 7,300만 원으로 검증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69억 8,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90억 9,200만 원이 밖에 되질 않습니다. 무려 거의 200%나 인건비가 뛰었습니다. 직원 수는 122명으로 200%가 뛴 건 아니죠. 500명이라고 보면 1000명이 돼야 되는데 122명분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인당 평균 임금은 연간 8,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도는 이 인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3,650만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임금 인상률은 조선천지에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는 잘못됐다. 2024년도 종업원 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이 금액은 돈이 나갔다는 거니까 믿기로 하더라도 직원 수가 과연 정확한 거냐, 어쨌든 믿기가 어렵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111.4%, 매출이 90몇 %까지 올랐으니까 유통 마진 이런 거를 판매 수수료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매장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그럴 테니까 광고비가 38.4% 증가했고 운반비도 일반 화장품 도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138.3%가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운영비용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의구심을 불어일으킵니다. 아마도 고임금 엘리트 집단이 들어온 것일까라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급격히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더 판매라든지 기술적인 설명을 잘하는 어떤 고임금 영업사원들이 들어온 것 아닐까라고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배고 회전율은 0.04회전 상승했고요. 스루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배고자산 투자 회수율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도 직원들의 임금을 그렇게 많이 줬어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른 표현으로 해가지고 확정금액 채부 현재가치 110억 원이 인적자산의 가치인데 13.4회전 매출 재료비로 나눕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출에게는 마진이 들어가니까 매출 재료비만 가지고 얼마나 판매하는데 직원들 전체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6.4회전이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 임금을 올려줄 만도 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든 경영평가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바라바라 얘기를 하면서 결국 못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요약표를 만들면은 반증을 하려면 제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반증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 저의 가정 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2 100% 죄송합니다. 산식에 의해서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연간 1조 1,878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스루프 회계는 재료비만 가지고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00% 매출 재료비 해서 뭘로 나누느냐? 요거는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사업 계획보다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포맷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회사 아니면은 이게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비율을 해보면은 대당 118만 원에 팔겠다 하면은 세트로 뭔가 25만 9천 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재고 회전율은 1.8회전뿐이 되질 않습니다. 요게 좀 문제예요. 재고가 많다는 게. 이회전을 한다면은 매출이 1조 3천억 원대를 해서 운영경비가 맥시멈 6% 오르더라도 영업이익은 3,311억 원대로 증가할 것입니다. 주가는 21만 2천 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15만 7,900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장부 가격은 거꾸로 내려갔어요. 전년도 액면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분할을 하면서 단수 때문에 102원으로 액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왕창 뛰었으니까 PBR은 무려 19.43이 되겠습니다. 1817%나 크게 뛰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김병훈 씨가 31.94%, 연금공단이 9.04%, 모건 스탠리 앤 CEO 인터내셔널 PLC가 5.13%, 그리고 외국인이 24.2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산이 가파르게 높은 산이면 계곡도 깊다고 하죠. 이 비유로 보면은 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언제 폭포를 만나 급격히 떨어질지 소심하는 우려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뛰어도 너무 뛰었다. 액면이 100원짜리가 됐는데 장부 가격은 10,000원짜리 뿐이 안 되는데 20배나 높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과 퍼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 주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잘 설명을 해준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채택한 PBR은 뭐 거의 같습니다. 그 장부 가격이라는 게 유통 주식수로 나누는 거로 한 거고요. 그리고 퍼는 T4로 저는 환산을 추정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 주당 순이익이란 게 원가 회계에 의한 거는 저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 나누기 스르풋 영업이익까지만, 스르풋 단기 순이익까지는 안 가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그 경영평가 내지 주가의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이상은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스루풋을 만들어내는 영업이익까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채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회계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 당분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조원가 회계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리세트, 그레이트 리세트가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좀 더 손쉬운 스루풋 세계로 나가자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광야에서 외롭게 떠드는 비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또 잘 맥히지 않죠.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필이 꽂혀서 20여 년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변해야 되듯이 제조업을 다시 끌어가려면은 제조 원가 회계 가지고는 인건비 싼 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운영 경비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끝났고 스루풋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조업을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스루풋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본이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APR을 통해서 마피아 회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